안녕하십니까. 소가리에 미친 소덕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가리가 안 잡히는 이유 또는 잡혀도 4자 이상이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낚시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 일일이 다 따지자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얘기할 수 없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일단 정말 쏘가리가 없어서, 쏘가리는 있는데 채비를 엉뚱한 곳에 흘려서, 쏘가리가 있는 곳에 채비를 흘려도 채비가 진짜 먹이처럼 안 보여서, 쏘가리가 피딩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소란스럽거나 빛을 비춰 서로 그 이유들을 나눠보았고, 이제 각 항목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쏘가리가 있는 곳을 찾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쏘가리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캐스팅을 잘하고 좋은 루어에 현란한 액션을 주더라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쏘가리가 있는 곳만 찾아도 반마리는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항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른 쏘가리들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예로 드는 위치는 충주댐을 기준으로 단양 및 불온권으로 남부지방, 경상도, 전라도, 과 팔당댐 홍천, 소양댐 인제 등과는 위도차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차로 인해 일조시간 및 일조량이 달라 수온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류의 댐의 유무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댐은 수온이 일반 강계에 비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충주댐 단양수 중보에 4월에 때 쏘가리가 나오는데 충주댐 하류인 불호는 5월 말은 되어야 때 쏘가리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방류량에 따라서도 그 시기가 달라집니다. 봄에는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되어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봄비가 와서 흙물이 젖다가 가라앉고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12월 동면 준비, 동면. 1월 동면. 2월 걱지가 물골에서 나오다가 물가에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물골에서 쏘가리가 나옴. 동면에서 깨어나 동면터 근처에서 먹이 활동하며 동면하면서 소비한 에너지를 보충. 표층 수온 8도 정도 이상일 때 그나마 활성도가 있음. 예외적으로 표층 수온 4.5도, 5도에도 나오긴 했음. 광쳐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 캐스팅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추천. 3월 동면터에서 슬슬 상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며칠 날씨가 맑아 햇빛이 3-4일 지속되면 여울꼬리 쪽에서 나오기 시작함. 하루 종일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의 남쪽 사면이나 남서쪽 사면을 흐르는 지류가 합쳐지는 곳이 수온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공장 폐수가 흘러나오는 곳도 이에 해당됩니다. 4월달은 음력 3월 전후로 댐쏘가리들이 산란을 위해 본격적인 상류로 이동 시작. 5월 1일부터 일반 강계, 하천 금어기 시작. 중부지방, 20일부터 댐, 호수 금어기 시작. 수온 19도 정도의 누치나 잉어의 산란 후에 쏘가리 산란. 6월 11일부터 일반 강계, 하천 금어기 해제. 7월 1일부터 댐, 호수 금어기 해제.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쏘가리 확인 가능. 여울상목에서 나오기 시작. 7월 중순에도 아직 산란 전인 개체들 다수. 단양권. 8월 수온이 너무 높은 곳은 오히려 활성도가 떨어짐. 쏘가리 활성도가 가장 좋은 수온은 22에서 25도 정도. 수온이 30도 가깝게 올라갈 때는 바닥에 찬물이 방류되는 댐 아래나 산의 북쪽, 북동쪽 사면을 흐르는 차가운 지류가 합수되는 곳, 낙차가 생겨 포말이 있는 곳, 용존 산소량이 높음, 산 그늘이 하루 종일 지는 곳을 공략. 차가운 물은 산소를 많이 함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은 산소가 부족함. 9월 천고소비의 계절.
10월 표층 수온 17도 아래로 내려가면 활성도 낮아지면서 하류로 내려가기 시작. 지금까지 잡던 곳보다 깊은 곳. 여울 쌍목 공략. 동면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해서 소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 수온이 올라가는 낮이나 초저녁이 확률 높음. 11월 쏘가리가 나오던 자리에서 꺽지만 나오면 이때부터는 꽝 확률 높음. 동면터 근처. 수심 있는 곳 공략. 1월 동면은 완전한 동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쏘가리가 여름에 활성도 가장 좋은 시기에 하루에 10마리를 먹는다고 치면 이때는 수온이 낮아 소화력이 떨어져 하루에 1마리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먹이 활동하는 빈도도 낮고 1마리 먹으면 피딩이 끝나버리니까 그만큼 피딩 시간이 짧아져서 우리가 못 만났을 뿐이지 쏘가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1월달 눈 오는 날에도 쏘가리가 잡힙니다. 겨울에 먹이 안 먹고 계속 동면한다고 하면 아마 전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봄에는 겨울을 나며 몸에 비축했던 영양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먹이를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산란을 위해 상류로 이동할 때도 산란 전인데다 이동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유속이 빠른 물골과 유속이 느린 곳의 경계지역에 돌이나 장애물이 있는 곳이 산소 수급하기도 좋고 또 수량이 많은 본류를 놓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금어기 해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지인이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이클이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포인트에 도착해서 수온 체크하고 실시간 수질 정보 시스템이나 기타 수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이용도 한 가지 방법. 날씨나 조항 결과, 사이즈와 마리수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음 해에 대충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력음력 날짜, 수온, 사이즈, 마리수, 날씨, 잡힌 시간대, 사용한 루어의 종류, 색깔 등을 메모해놔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쏘가리는 있는데 엉뚱한 곳에 흘려서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쏘가리는 있어서 옆에 사람들은 잡는데 혹은 누구한테 잡았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안 잡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쏘가리는 있는 거겠죠. 여울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던 방향이 있어서 12번에 받치고 8, 9, 10번 쪽으로 물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받친다는 것은 뭔가 돌이나 장애물에 의해 지금까지 진행하던 물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겠죠. 이런 곳에 돌이 있으면 쏘가리가 무조건 있습니다. 파란색 X표 원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쏘가리들이 이동하며 먹이 활동하는 루트입니다. 35cm 이상 되는 애들은 여기로만 움직입니다. 얕은 곳으로 잘 안 올라옵니다. 35 이하 작은 개체들은 그 라인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서 잠깐씩 유속이 느린 7번, 6번 쪽으로 붙어서 피딩을 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유속이 빠른 9번, 10번 쪽의 돌 옆이나 돌 뒤에서 산소 수급을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녹색 타원으로 표시된 여울에 안반 또는 큰 바위들을 옆에서 바라본 녹색 박스를 보면 보통 쏘가리들이 피딩 시간에 좋아하는 자리는 3번입니다. 턱 아래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2번에서 3번 방향으로 폴링하는 먹이를 잘 먹습니다. 활성도가 안 좋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위에서 아래로 폴링되는 채비에는 무의식적으로 때립니다. 그것이 가장 에너지 소비도 적고 평소 먹이를 먹을 때도 베이트 피쉬의 머리만 넘기면 다 넘어가기 때문이죠. 쫓아가면서 먹이를 먹는 것보다 나한테 다가오는 먹이를 먹기가 쉽겠죠.
수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6번 자리에 진입이 가능하다면 6번에 자리 잡고 웜채비를 8번을 약간 넘겨서 착수시켜 9번 방향으로 폴링시키면서 물살에 태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아래 측면도에서 보면 2번을 살짝 넘겨 착수시키고 물살에 태우면서 3번, 4번으로 흘러가는 거겠죠. 8번, 9번, 10번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2번, 3번, 4번으로 흘러간다면 무조건 나옵니다. 만약 수온이 좀 낮거나 활성도가 안 좋다고 한다면 7번에 서서 9번을 넘겨서 착수시킨 다음에 10번 방향으로 폴링시키면서 흘리면 됩니다. 7번에서 8번과 9번 사이로 캐스팅해서 9번으로 흘려도 되고요. 만약 8번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8번에 자리 잡고 9번 방향으로 민호우를 캐스팅해서 4번, 3번으로 오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11번에 진입이 가능하고 8번과 9번 사이에 비거리가 가능하다면 8번, 9번 사이로 캐스팅해서 9번에서 10번으로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석축이 있는 지형입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이어지는 라인이 쏘가리의 이동 경로입니다. 큰 놈들은 여기를 웬만해서는 안 벗어납니다. 물속에서 그 지형을 본다면 우측 그림과 같이 되고 1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주 활성도가 좋다면 2번까지 올라와서 피딩하겠지만 3번은 25 이하 잔챙이들만 올라타지 큰 놈들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기는 웨이딩이 가능하다면 3번에 서서 해야 되는데 쏘가리 이동 경로에 채비를 오래 머물게 하기에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보팅이 가능하다면 4번 상류 쪽에 앵커를 내리고 흘러서 4번에 자리 잡고 5번에 착수시켜 폴링시키며 6번으로 흘러가도록 하거나 4번, 5번 사이에 자리 잡고 6번, 7번 쪽으로 민호우나 웜을 1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야간에 상류 방향으로 캐스팅하는 것이 아닌 하류 쪽으로 캐스팅할 경우에 웜채비 팁을 드리자면 물살의 저항을 받아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무게의 지그헤드로 최대한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는 지그헤드와 웜의 조합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민호우도 마찬가지로 하류로 캐스팅해서 7번, 6번으로 끌어올 때 릴의 권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릴링 한 바퀴에 4에서 5초 정도로 천천히 감는 것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릴링하고 스테이를 조금 길게 져야 합니다. 물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낮에는 그 반대로 발라야 합니다. 다음은 다리 공사 현장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 단양 상진철교 공사 초기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도 봄이었는데 지인한테 얘기 듣고 갔었습니다. 단양 수중보 완공되기 전이라 여울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얘기를 듣고 밤 10시 정도에 포인트에 도착해보니 사람이 100명도 넘게 있었던 것 같네요. 포인트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자리가 없어 7번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부분 2번, 3번, 4번 자리에 들어가서 민호우를 치셨고 또 밖에서 자리 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가깝게 쓰셨던 분들은 사이즈 큰 놈들을 좀 잡으셨고 혹은 걸었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8번 쪽은 유속이 너무 발라서 뒷여울과의 경계 부분인 1번, 2번, 3번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람들이 채비를 다시 하거나 하면서 랜턴을 계속 켜고 들락날락하며 소란스러우니까 1번에서 9번, 5번으로 올라가거나 1번에서 10번, 11번, 4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웜으로 3번이나 4번 쪽에 착수시켜 7번 쪽으로 끌어오는 운용을 했고 시간당 10마리씩 잡아냈습니다. 사이즈는 작았지만 광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성공이라 생각했었죠. 그 이후에 다시 갔을 때도 사람이 많아서 7번 쪽에 자리 잡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9번,
5번 라인으로 올라가는 쏘가리가 사이즈가 좋았습니다. 12번 쪽에서 상류로 착수시켜 5번 주위에서 입질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소란스러워서 피해갔겠지만 9번 5번 라인으로 가는 쏘가리가 사이즈들이 평균적으로 좋았습니다. 다음은 인공구조물입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낚시 금지구역이라 낚시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쏘가리의 습성은 자연적인 구조나 인공구조물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로 드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통 쏘가리는 1번에 위치하고 있다가 피딩 시간이 되면 2번으로 떠올라서 3번에서 흘러내려오는 먹이를 먹습니다. 큰 놈들은 웬만해서는 2번까지도 잘 안 올라옵니다. 작은 놈들은 3번에 붙어서도 피딩을 합니다. 그런데 수량이 늘어 우측의 그림처럼 3번 수심 1m가 넘어가면 3번에서 3자까지는 간혹 나오고 2번에서 4자까지도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여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시거종들의 입구조를 보면 쏘가리, 강준치, 메기, 가물치, 베스, 자바리, 능성어 등등 하나같이 아래쪽 입이 위쪽 입보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엔 피딩을 할 때 베이트 피쉬의 아래에서 공격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입구조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면 먹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황쏘가리들이 수면 가까이에서 피딩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즐거운 낚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쏘가리가 있는 곳에 채비를 흘려도 채비가 진짜 먹이처럼 안 보여서 이 부분은 낮에 주로 해당하는데 특히 맑은 날씨에 물색이 맑을 때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 밤에 보름달이 뜨고 물색이 맑을 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쏘가리 낚시를 오래 해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쏘가리는 색깔 구분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웜 색깔의 경우 밝은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 투명한지 탁한지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물색하고 비슷한 투명한 옅은 녹색이라든지 은색 펄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낙차가 있어 포말이 생기는 곳에는 은색 펄이나 반짝이는 흰색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낮 시간에 하는 낚시의 포인트는 밝고 물이 맑아 잘 보이니까 물색과 비슷한 색을 쓰고 루어를 평소보다 작게 쓰고 빠르게 운용한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먹이가 되는 물고기와 흡사할수록 반응이 좋았습니다. 낮에 민호우의 반응이 좋은 것도 이런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밤에는 색깔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형태나 진동의 차이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포인트에서 몇 마리 잡아내고 입질 2번 정도 받는 동안 훅셋 안 되고 빠지는 경우 그 이후로 10분에서 20분 동안 입질 안 들어올 때 웜의 모양이 다른 걸 쓰면 바로 입질 들어오고 잡아내고 했던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 번은 10마리 정도 잡고 나서 웜을 이것저것 바꿔봐도 1시간 넘게 입질이 없어서 웜 제조 회사가 망해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작된 지도 10년은 훨씬 넘었을 법한 사놓고 쏘가리가 이걸 물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겨서 안 쓰고 구석에 흙먼지 잔뜩 쌓이도록 처박아 놨던 웜으로 바꿔봤는데 폭풍 입질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딩 시간이 아니라서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동틀 때나 초저녁에 해 넘어갈 때가 피딩 시간이라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계절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도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일단 계절에 따른 차이는 2월, 3월 초,
11월, 12월의 수온이 낮은 시기에는 낮에 피딩을 하는 것이 쏘가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2월, 3월은 동면에서 깨서 정상적인 몸 상태를 만들어야 상류로 이동도 하고 산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 섭취는 많이 해야 하는데 수온이 낮아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고 11월, 12월은 동면 준비를 위해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수온이 낮으니까 햇빛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것은 태양과 달이 지구와의 인력으로 인해 바다에서 조수간만에 차가 생기듯이 강에도 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에 따라 수위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수압이 변화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나 달의 인력에 의해 수위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수압이 그만큼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수량이 늘어난다고 느껴서 활성도가 올라가고 고점을 찍고 수위가 내려갈 때는 수량이 줄어든다고 느끼니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기압이라 맑은 날일 때보다 저기압이라 흐린 날일 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물속에서의 압력은 대기압과 수압을 합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작은 개체들은 빨리 몸을 키워야 안 잡혀 먹기 때문에 더 길게 피딩을 합니다. 다음은 소란스럽거나 빛을 비춰서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제목인 잡혀도 4차 이상이 안 잡히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쏘가리는 낮에도 피딩을 하지만 일단 야행성입니다.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낮에는 쏘가리가 은신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밝기 때문에 베이트 피쉬를 사냥하기가 밤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자 후반, 5자, 6자까지 큰 쏘가리들은 그만큼 다른 개체들에 비해 예민하고 조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이 넘도록 그 강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안 잡혔던 것이죠. 4자 중반까지는 낮에도 끝까지 쫓아와서 물고 하는데 4자 후반부터는 저는 아직까지 낮에는 못 잡아봤습니다. 하다못해 초저녁이라도 되어야 나왔었습니다. 생미끼 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5자 이상 되는 거 잡으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조과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고 착수시키고 싶은 곳에 비거리가 모자라 피치 못할 경우 웨이딩을 하더라도 한 번 자리 잡으면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채비를 교체하거나 쇼크리더 매듭을 할 경우엔 물 바깥쪽으로 돌아서서 랜턴을 켜고 웬만하면 붉은색으로 켜고 잡은 고기에서 반을 뺄 때는 랜턴 없이 뺍니다. 너무 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혼자서만 낚시한다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옆에 다른 조사분들이 계시고 하니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쏘가리를 잡아서 가져가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5자, 6자 잡으시려고 순수한 스포츠로 쏘가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날 잡고 포인트도 일찍 도착해서 자리 잡고 하시는데 한참 피딩이 붙었는데 랜턴도 엄청 밝은 걸로 포인트 몇 번 비추고 나면 2자, 3자는 나올지 몰라도 4자 이상은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야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시던 분은 무슨 봉변입니까? 그렇게 돼서 바로 접고 철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발 포인트 진입하실 때 물에 불빛 좀 비추지 마세요. 본인 조과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잡고 큰 걸 잡고 싶으시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조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팅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앵커 내리실 때 바닥에 살짝 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간에는 진동에 무지 민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 계신데 처음 가는 포인트를 야간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몰라서 1시간씩 헤매고 다니시는 분도 봤고 또 다치시는 분도 봤습니다. 매년 쏘가리 낚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쏘가리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쏘가리를 잡습니까? 처음 가시는 포인트면 좀 밝을 때 도착하셔서 물 흐르는 것도 보고 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등등 확인하시고 낚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저리 얘기가 길었습니다. 저의 주장이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낚시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